안녕하세요.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만사형통의 대운이 환하게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환갑을 바라보는 평범한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남편은 장남입니다. 좋게 말하면 책임감이 강하고 나쁘게 말하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는 미련한 사람이죠. 저희는 딸 하나, 아들 하나나 김포의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 창원에 살던 시동생도 장가를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두 집 살림이 모두 안정되고 명절에 오손도손 모여 웃음꽃을 피울 날만 상상했지요. 그게 얼마나 헛된 꿈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무색하게 시동생은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빈둥거리지 시작했습니다.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죠. 어느 날 돈 한 푼 없으면서 음식 장사를 하겠다고 나섰고 아버님은 막내 아들 귀살려 주신다며 쌈짓돈을 보태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은 어김없이 저희에게 튀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장남인 너희가 동생을 도와야지 하시는데 저희라고 사정이 좋았겠습니까? 아이들 생각하며 한 푼, 두 푼 아끼던 신혼이었지만 결국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겨우 1,000만 원을 동생에게 보냈습니다. 결과는요? 동네 친구들이 팔아줄 거라는 한심한 생각으로 시작한 장사는 6개월도 못 가 망했습니다. 저희 피 같은 1,000만 원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냥 빚선 수업료를 치렀다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그냥 연을 끊었어야 했을까요? 장사가 망한 후로 시동생은 아예 일을 할 생각을 않다군요. 그러는 와중에 동서는 둘째까지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지만 아이가 생겼으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일하겠지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형님, 곧 취직될 것 같은데 차비가 없어서요. 형님, 애 분유값이 떨어졌는데. 수시로 오는 전화에 남편은 하나뿐인 동생인데 어쩌겠냐 하며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주는 돈이었죠. 결국 부모님, 저희, 친구 돈에 카드 대출까지 돌려막다 두곤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에게 울먹이며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냥 죽어버릴 거야.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 형에게 죽음으로 협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저와 남편은 한밤중에 차를 몰아 창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새 서로 울고불고 멱살잡이까지 해가며 싸웠습니다. 시동생은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주면 자기가 이자와 원금을 꼬박꼬박 갚으며 새 사람이 되겠다고요. 철석같이 약속하는 그 모습에 남편과 저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김포로 돌아온 저희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돈을 탈탈 털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주변 친구들에게까지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8,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8,000만 원입니다. 그따 그 돈이면 경기도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미래와 맞바꾼 돈이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은 딱 2달 가더군요. 이자 2번 내고 감감무소식. 에어컨 설치 회사에 취직했다더니 그 돈도 몇 달 못 다니고 자기가 직접 사업을 차리겠다며 직원 2명을 고용해 일을 벌였습니다. 당연히 자본금은 없었죠. 부품은 외상으로, 직원들 월급은 카드로 돌려막기 시작한 사업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아파트 대출금과 시동생 빚을 갚기 위한 또 다른 대출. 남편의 월급은 이자를 갚고 나면 생활비조차 빠듯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반찬 하나 더 해주지 못하는 제 신세가 처량해서 매일 밤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끝내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파산 후 갈 곳이 없어진 시동생네를 저희가 거둬야 했다는 겁니다. 늙은 아버님의 애원에 남편은 동생이 잘못될까 저희 집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네 식구가 살던 집에 시동생 네 식구가 들어와서 방 한 칸을 내주고 8명이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저희 네 식구가 살던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시동생 네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들 방을 그 식구들에게 내주고 8명이 한 집에서 살게 된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사춘기 아들은 제 방을 빼앗기고 저희 부부는 하루아침에 8명의 대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김포로 올라와 직장을 구하기는 했지만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번 돈은 8명 식구의 생활비로 다 들어가고 시동생 부부가 버는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제가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제 몸부서져라 일해 저희 집 근처 주공 아파트로 나갈 보증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사를 나간 후에도 저의 희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쌀 떨어졌다, 김치가 떨어졌다 하면 수시로 저희 집에서 가져다 먹고 저는 군말 없이 모든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동안 시동생네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으더군요. 저희는 그들이 쌓아놓은 빚 때문에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데 그들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턱하니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자리 잡았으니 됐다. 이제는 우리도 도움받을 일 없겠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건은 몇 년 후 할아버지 제삿날에 터졌습니다. 늘 그랬듯이 저 혼자 모든 제사 음식을 준비했죠. 그날따라 시동생 표정이 영 좋지 않더니 시동생이 작정했다는 듯 입을 열더군요. 그리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형님 댁에 살 때 정말 서운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운했다고요? 저희 아들은 자기 방을 내주고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고 저희 부부는 없는 살림에 8명 식구를 건사하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희생이 없었다면 길바닥에 나앉을 사람들이 이제 살만해지니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같이 살면서 왜 서운한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보다 조카들을 더 챙겼고 먹을 것 하나라도 더 좋은 걸로 해먹이려 애썼습니다. 집에서 내보낼 때도 쌀부터 세제, 휴지, 온갖 조미료까지 제가 다 사서 채워주기까지 했는데 10년도 더 지난 일을 그것도 조상님들 앞에서 꺼내들고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듣고 있던 저희 아들이 참지 못해 소리쳤습니다. 작은 아빠, 저희가 빚도 갚아드리고 저희 집에서 살게까지 해드렸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시동생은 저희 아들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어른한테 어딜 대들어! 그 순간 제 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황당함을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사상에 절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냅니다. 아마 제사에 참석하지 않을 핑계가 필요했겠죠. 솔직히 안 보니 편합니다. 다만 살만해지니 고마움은 있고 자신들이 잘나서 성공한 줄 아는 그 뻔뻔함에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 말을 제 인생 30년을 바쳐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았습니다. 제 피눈물 나는 세월을 오늘 이 자리에서 털어놓으며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저처럼 미련하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